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일까? 또 피타고라스 인계 속에 수학이 있다는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 인계를 이야기해서는 예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 지나가다가 대장간에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길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대장장이들이 가지고 있던 망치의 질량의 비가 2대1, 4대3, 2대3과 같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감탄한 피타고라스가 음악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들어내는데 도와 도, 그러니까 한 옥타브 사이에서는 1대2의 비율을 이루면서 음을 조정하게 되고 완전으로 같은 경우에는 2대3, 4대3과 같은 비율로 음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솔이면 완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솔에서 다음 4대3의 비율로 조정해주면 다시 높은 레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시 2대1의 비율을 조정해주게 되면 낮은 레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주게 되다 보면 일정한 음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음계입니다. 여기서 기타에서 보시면 지금 6번 줄에서 첫 음이 미가 나왔는데요. 그 기타 줄에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12플랫인데 여기서 다시 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해한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받고 평가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문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신 지선태 선생님께서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수학의 통서입니다. 또 화학적인 측면에서 분자의 기하학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보시면 분자 원자와 전자들이 최대한 반발력을 적게 하기 위해 이렇게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와 수학입니다. 자, 보시면 중력장래 운동은 대표적인 예로 드시는데요. 중력장래 운동에서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거리의 식을 T를 소거해주면 포물선의 기본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읽었던 책들의 참고 문항들이고요. 논문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음악 역사, 과학 등의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수학이 적용된 사례를 살아보면서 수학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지를 세상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또 탐구해 보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과학으로 늘어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수학으로 잘 전환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 부분에 관심 있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흥미를 갖고 들으셨나요? 네 번째 팀은 럭스입니다. 럭스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구 재료들을 이용하여 직접 실험해보며 과학학습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동아리입니다. 3학년 김미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직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고등학교 3학년 김민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1회로 치러지는 용문고등학교 탐구토론대회에 저는 과학실험 동아리 역세 대표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희 실험 동아리 역세는 빛이라는 라틴어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역세가 아닙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저희 동아리는 작년 6월에 결정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나 아니면 간단히 실행해볼 수 있는 실험들을 해보았고요. 20개 정도의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몇몇 분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30만 km/s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속도가 왜 30만 km인지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볼 수 있으신가요?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는 두 도시에서 빛을 비춰서 그 반대쪽 도시에 반사되는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해봤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속도를 측정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18세기에서는 반거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보았는데 그 또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측정이었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집에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 목적으로는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로부터 빛의 속도를 측정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실험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파동입니다. 일단 빛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빛은 모든 전자기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빛은 반사, 굴절, 회절, 그리고 또 간섭 같은 파동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요. 빛은 물론 입자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만 여기서 저희는 파동적인 성질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동은 기본적으로 횡파와 중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장의 진행 방향이 서로 직각인 것을 의미하고 여기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고요. 중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장의 진행 방향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기파인데요. 제가 방금 빛은 모든 전자기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전자기파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자기장이 공간을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 위에 막대로 주기적으로 톡톡톡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 위에 수렴파가 생기게 되겠죠. 비슷한 원리로 전자가 진동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자가 진동하면은 그 전자는 전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기장이 형성되면은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하게 되고요. 또 페라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기파가 주기적으로 변할 때 생겨나는 게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전자가 주기적으로 진동을 함으로써 전기장과 자기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횡파에 속합니다. 그 말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장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기파의 특징 중 하나가 파장, 세기, 진동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험을 할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한다 했죠. 그러면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 전자레인지는 저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만듭니다. 마그네트론은 1초에 26억 번 전기장의 방향을 바꿔서 전자기파를 형성합니다. 1초에 26억 번 바뀌면은
이 일주일에 26억 번 바뀌는 전자기파는 마이크로파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영화중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자레인지는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힌다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물의 특성이란 물이 극성 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극성 분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음식을 데우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기장이 있을 때 없을 때 저기 그림을 보시면 물의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좀 잘 안 보이는데 하는데 자기장의 마이크로파 전자기파의 방향이 바뀌니까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의 배열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이 배열 방법이 서로 뒤집고 뒤집히면서 그때 일어나는 분자들의 충돌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을 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론으로는 파동의 배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는 엔티노드고요. 이 파동, 정상파에서 진폭의 시간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주기적으로 자기장과 전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시간적 변화가 가장 크면 그 변화가 더 클 것이, 그 주기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이므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 돼요. 에너지가 가장 센 것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상파란 무엇이냐? 정상파는 진동의 마디 또는 배가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진동을 하는 것을 정상파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원리랑 준비물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파의 배를 추정하기 위해서 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초콜릿을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속에 회전판을 제거해서 초콜릿을 넣고 약 1분 또는 30초 동안 가열해서 가장 많이 녹는 부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배입니다.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측정해서 거기서 파장을 구하고 또 전자레인지에 진동수를 구해서 빛의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자레인지의 진동수를 체크해보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뒤에 보면 진동수는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본 실험에 이용된 전자레인지 진동수는 2450MHz였습니다. 둘째,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회전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회전판이 음식을 돌리면서 열 에너지가 고루 분포되게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는 그 열 에너지가 집중되기 원하니까 회전판을 빼야겠죠. 자, 세 번째는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0초간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하면서 초콜릿이 녹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초 초콜릿이 가장 많이 녹은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방금 제가 녹는 음식을 다 된다고 했었죠. 비슷하게 이렇게 계란을 이용해서 그 녹는 부분을 다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녹는 부분의 거리를 재가지고 파장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예, 저희가 실험에서 방금 봤듯이 실험에서 구한 배와 배 사이의 거리는 6cm입니다. 그런데 배와 배 사이의 거리는 파장의 2분의 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곱해서 12cm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찾았던 전자레인지의 진동수 2450MHz를 이용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 V는 F 람다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가 속도가 200, 어쨌든 저 정도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 속도는 실제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 약 1.93% 정도의 오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오차는 저희가 측정력 오류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오차이고요. 이와 같이 박수환 군은 그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물리현상을 설명해보았지만 저희는 이미 알려진 현상을, 빛의 속도를 저희가 간단하게 측정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번 실행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발표는 끝이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저도 한번 측정해봐야겠어요. 지금까지 과학, 수학 같은 이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 이번부터는 문과 학생들이 나옵니다.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까요? 다섯 번째 팀은 이지입니다. 경제탐구 동아리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의 입장에서 두 명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견을 지지하는지 잘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면 이승찬, 강수호 군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저기 학생이 좀 고개 좀 똑바로 좀 해주시죠. 아니 발표하는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한번 저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영문고 경제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찬, 강소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금 자기소개를 드렸었는데 혹시 저희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저희 이름은. 지금부터 저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표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게 될 내용의 주제는 경제 민주화, 대기업 성장, 이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계약서나 각서를 써보신 분이 계시나요? 신체 포기 각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가결관계거든요. 가결하는 것은 계약서의 내용의 중심이 되고 주도적으로 그 내용 작성하는 입장이 의미하고 우리는 그 갑이 작성한 계약에 참여하는 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갑에 속하는 경제주체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에는 우선 대기업이 있고 상사,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올해는 중소하청기업, 하급직원, 실무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별관계는 법으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을까요? 여러 사건이 최근에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헌법 조항을 직접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겠죠? 헌법 조항에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이 일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구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처음에 제일 큰 타이틀은 가불관계 완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불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세한 사항으로는 무리한 납품 방가 인하 금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 강제 금지. 또 세 번째로는 조직구조 수평적으로 개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평적이라는 의미는 한 기업 내 대기업 간의 그 위화관계가 해소된 수평적으로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자본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중소기업도 워낙 자본 규모가 적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 제공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제 혜택이란 옷을 파는 그런 세제가 아니라 그 기업들에게 걷는 세금을 깎아준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했지만 창업 지원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구체적인 고용 방안에서 세 번째 큰 타이틀은요. 대기업 목집 키우기 제한입니다. 세제한 사항은 순환출자 금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순환출자란 한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에게 자본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은 골목상고 보호입니다. 한동안 재래시장이 이슈가 됐었는데 재래시장의 그러한 생활력이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악화되어서 이제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부거래 방지입니다. 여기서 내부거래 방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기업에서 같은 계열사 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나눠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제 민주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헌법에는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로서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위축시킵니다. 또 부정적인 경제 유인은 이제 시차고적인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현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또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을 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미지를 드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역으로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역으로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주셔야 할 점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충분히 이룩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대기업이 없었더라면 어찌 제대로 그 쓰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떼어야 보게입니다. 이 말씀은 원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규모가 워낙 작아가지고 한번 위기가 닥치면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가면서 중소기업들 육성해 봤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기업은 오랜 경영 역사가 있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 입장인데요. 제 입장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나요? 한 20%, 30% 될 것 같죠? 여기를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전체 사업체, 그러니까 기업의 수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99.9%
88%입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체 근로자는 88%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이 영원하다고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민주화는 시장 경제에서의 그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는 그러한 자유의 보장이 아닌 파트너십이라는 어떠한 신용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수호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그 단어와는 좀 모순되게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생관계가 수익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규제는 항상 역효과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들이 스스로 쇄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법으로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난 공방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시나요? 점점 호흡이 떨어지고 있어요. 6번째 팀은 회지아입니다. 회지아는 해를 주고 가는 아이들의 약자인데요. 지난달 본관 입구에 독도 소관도 운영하였고 독도 탐방에 직접 참가한 농문부의 대표적인 역사 탐구 동아리입니다. 상황은 윤진규 선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자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 저 금방 끝납니다. 자, 명료하고 간단하게 시청자각 자료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금방 끝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깨워주시고, 자, 일어나. 일어나. 야, 윤석이 일어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지난 독도의 날 행사 때 호사카유지 교수님 특강하고 안내책자 그런 걸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 용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는 전제 하에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용문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해체에서 준비한 주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 앞서서 우선 실패를 간단히 조사해 봤습니다.